뉴저지 리얼 ID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애태우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문호가 다시 오픈되었습니다. 맨하튼에서 한인을 위한 타운 모임에 정작 한인이 참석지 않아 홍보와 참여 의식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2달 만에 또 0.25% 인하했습니다. 맨하튼 혼잡세를 오고 갈 때 왕복에 모두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 리얼 ID 운전면허증 발급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18일 주 전역에 있는 차량국 사무소 39곳 중 우선 트렌턴 등 6곳에서 리얼 ID 발급이 시작됐다며 리얼 ID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해 발급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리얼 ID 발급 신청 예약은 차량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을 기입하면 되는데 사전 신청자의 주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국 사무소에서 리얼 ID 발급이 가능해지면 이메일 등으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리얼 ID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2020년 9월까지는 기존 면허증으로도 공항이나 관공서 이용 시 신분을 입증할 수 있으나 2020년 10월부터는 새로운 리얼 ID만 인정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부터는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승인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2-3년 정도 대거 후퇴 내지 동결됐던 취업 이민 영주권 발급 신청이 1순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모두 오픈된 것입니다. 지난달 발급 중단 상태였던 취업이민 4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새 회계연도를 맞아 다시 오픈됐지만 연방의회가 2019-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아직 승인하지 않아 한시적 프로그램인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10월부터 일단 중단됐습니다. 맨하튼 32스트리트 한인타운이 쓰레기와 악취, 노숙자 문제 등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한인타운 모임에 적극 참석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뉴욕시 의회 코리 존슨 의장과 키스 파워스 뉴욕시 의원은 17일 오후 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4선거구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한인타운, 머레이힐 등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듣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주민들 수십 명은 경쟁적으로 손을 들며 주택, 교통, 위생, 복지 등 개선 사항을 토로했지만 미드타운의 중심지이자 한인 상권이 밀집된 한인타운 관련된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가하기로 예정됐던 뉴욕 한인의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우서 시 의원과 존슨 시 의장은 한인타운의 악취, 쓰레기, 홈리스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파우서 시 의원은 최근 도로 포장을 마쳤으며 쓰레기 수거 빈도와 쓰레기통 설치를 늘리고 버스 정류장 위치를 변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한인들의 참여의식이 요구됩니다. KBTV 뉴스 오정나입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약 2달 만에 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연준은 전날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올해만 2번째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특히 2달 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연준은 당시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11년째 경기 확장기에 진입하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은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및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2021년부터 맨하튼 60가 남단 상업지구를 운행하는 차량들에 적용될 혼잡 통행료 부과 방안 4가지가 공개됐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지역계획협회는 17일 맨하탄 혼잡 통행료 부과 방안 4가지를 제시하고 뉴욕 주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제1항은 주중의 피크 타임인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8시와 오프 피크 타임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 12센트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심야 시간대인 오후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는 $3 6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주중 피크타임 $7 14센트, 오프 피크타임에는 $5 10센트, 심야 시간대는 $3 6센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제3항은 주중 피크타임에는 $8 15센트, 오프 피크타임 $4 8센트, 심야 시간대 $3 6센트가 각각 책정되었고 마지막 제4항은 주중 피크타임에 $9 18센트를 부과하는 대신 오프 피크타임 $3 6센트와 심야 시간대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4가지 안 공통으로는 맨하튼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과 60가 남단 상업지구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에 대해 모두 혼잡 통행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은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전념해온 캐나다 과학자가 경구용 알약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저분자 펩타이드 2종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펩타이드는 생쥐 실험에서 주목할 만한 기억력 회복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2종의 펩타이드를 알츠하이머병이 생긴 생쥐에 매일 한 차례씩 5주간 투여한 결과 기억력이 크게 회복되고 뇌의 병리학적 증상도 대폭 완화됐다고 합니다. 자만다스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이 생긴 생쥐의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적이 줄어들고 염증도 완화된 걸 확인했다면서 기억력과 함께 뇌의 병리학적 증상까지 크게 개선된 건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생쥐 실험에서 새로 발견한 저분자 펩타이드는 AC253의 예방 및 보건 효과를 그대로 재현했으며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펩타이드를 경구용 알약으로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만다스 교수는 2011년 2월 AC253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독성 효과를 억제한다는 요지의 연구 보고서를 미국의 병리학 저널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그는 당뇨병 환자의 췌장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비슷한 단백질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해 AC253의 알츠하이머병 개선 효능을 실험해 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가 2020년 인구조사인 센서스를 위한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한인인구조사 뉴욕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출범식에는 뉴욕 한인회와 직능, 교계, 시니어 등 추진위 소속단체와 인구조사국 부국장,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정치인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시니어 자원봉사단을 비롯한 캠페인 실행 주체들을 소개하며
향후 활동 내역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맨하탄 보로청의 2020 센서스 홍보지원금 수상단체로 선정됐습니다. 17일 게일 부로 맨하탄 보로장은 이민자나 어린이, 전과자 등 집계가 어려운 커뮤니티 대상으로 창의적 방법을 통해 센서스 참여를 장려시키는 홍보 프로그램에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포함한 12개 단체를 선정하고 총 52,000달러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입국자 수가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비이민비자 입국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254만 1,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251만 988명보다 1.2% 증가한 규모로 2013년 이래로 6년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200만 명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 연 80만 명 수준을 보이던 한국인 입국자 수는 2007년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다시 9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2010년 133만 명대로 급상승한 이후 2016년 219만 7,905명을 기록,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국인 입국자들의 증가세와 관련 2008년 말부터 시행된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인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미국 관광에 나서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에 사는 89세 할머니가 사망한 남편의 묘비를 세우기 위해 몇 년간 모은 돈 5,000달러를 강도에게 빼앗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지난 토요일 밤 맨하탄 이스트 10번가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89세 할머니를 넘어뜨리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겁에 질린 할머니가 돈이 침실한 서랍에 있다고 하자 용의자는 서랍에서 현금으로 5,000달러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16살의 오션사이드 고교생 카신 모리스가 동급생인 틸러 플라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인 플라는 지난 수요일 오후 방과후에 스트립몰 주차장에서 여학생 문제로 다투다 칼로 모리스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플라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자수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유대인 거주지에서 또 인종 혐오성 폭력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밤 플러싱과 파커 애베뉴 교차 지점에서 4명의 용의자가 길을 가던 유대인을 쫓아가 뒤에서 폭행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 공동체는 오는 일요일 시청공원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 종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서포크 카운티에서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베스페이지 라이드가 정식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의 시티바이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먼저 바빌론 빌리지와 페초구 빌리지 그리고 햄튼베이 3개 빌리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빌리지에는 17개의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됐으며 100대의 자전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만이 2형 당뇨병 위험을 6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기초대사연구소의 헤르미나 야쿠포비치 교수 연구팀은 비만이 유전적 또는 생활습관 요인보다 당뇨병과 훨씬 더 강력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공용 자전거 프로그램인 시티바이크가 오는 21일 하루 동안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날 무료 탑승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시티바이크 앱을 설치한 뒤 계정 생성 후 패스 선택란에서 Health First Free Ride Day 옵션을 선택하면 30분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자시아 라파젠 의원이 부동산세 워크숍을 10월 11일과 16일 그리고 11월 1일 등 3차례 마련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시니어 시티즌과 소방관, 자원봉사자,
앰뷸런스 근로자, 신체 장애자 등의 절감 혜택 안내 및 신청법이 소개됩니다. 참가자는 2018년 연방 및 주 세금 보고 서류를 소지하면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공적 부조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이 행정 지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중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정부가 이제 복지 혜택을 받으면 정부로 받는 이제 복지 혜택이죠. 보통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공적 부조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 시 거절될 수도 있다는 그런 행정 규칙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지난 연말부터 많이 준비해오고 또 일반인들의 의견도 들었고 이제 종합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네. 그럼 언제부터 그게 실시가 이제 발표되고서 60일이니까 10월 15일입니다. 네. 10월 15일부터 네. 실시가 되는 겁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자, 그런데 과거는 안 따지는가 이렇게 좀 질문하는 분들 계셔요. 많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기본이 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이 가난하구나라는 걸 전제로 하고서 또 아니 뭐 외국 사람을 우리 뭐 미국 정부가 그 이 정부 돈으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까지 영주권을 주면서 미국에 살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옛날 먼저 온 사람들의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받으면 당신은 이제 영주권을 안 주고 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네. 오로지 좀 자체적으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미국에 이민을 받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은 이민도 못 오냐 뭐 이런 그게 말씀을 주 하더라고요. 목적입니다. 사실 네. 이 법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혜택들을 받으면 안 되는지? 우리 이제 정부 혜택은 사실 뭐 한 20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거 몇 가지만 나머지는 또 허락을 해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캐시로 현금으로 받는 거가 있어요. 이제 네. 물론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난해서 현금을 생활보조비를 받는 게 있는데 그 제도상 현금 생활보조비를 받을 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SSI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노인 어른들께서 받는 게 네. 있어요. 한 달에 매달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뭐 450불 전후가 그것이 현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푸스탬프라는 게 푸스탬프, 있어요. 네. 푸스탬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하우싱 우리 바우처라고. 아파트나 이런데 네네. 이 거주 이 생활 근거지가 되는 이제 주거를 할 때에 보조비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메디케이드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병원 치료비와 관련된 것들을 지불하게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들.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히 많이 받게 되는데 요 이런 비교적 것들이고요. 다섯 가지가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고 보니까 좀 정부 혜택이 상당히 미국에서 많다 이렇게 느낌이 드네요. 사실은 많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이제 받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시민권자 자녀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뭐 유학을 왔든지 주재원을 왔든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여기 뭐 와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 네. 자녀가 자라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처지에 놓여서 그런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생활이 힘들어서 네. 자녀들 분으로 어떤 생활 보조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첫째는 시민권 자녀가 받는 것이 부모들이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안 끼친다.
네. 그게 이번에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영향 끼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하도 반대가 심해서 그건 뺐습니다. 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예,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죠. 네. 예,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케이드인데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또 오바마 케어에 따라오는 그 메디케이드는 또 어떤지요? 야, 이제 그 메디케이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여기저기서 그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한국과는 달리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당에서 의료비를 많이 내게 되는 거 어려워해서 많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서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그 금액이 작은 쪽은 괜찮은데 커지면은 또 저절로 그 오바마 케어에서 이 메디케이를 받게 되는데 메디케이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이머전시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경우 21세 미만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일반 어른들이 이 메디케이를 받으면 영주권 받는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요. 영주권을 못 받게 될 때 본드를 사면은 어떻게? 예, 사실은 그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네. 사실은 사장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그러면 정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두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있긴 있습니다. 네, 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런 네네. 점을 또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공적 부조 혜택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제 공적 부조, 즉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의 신청 시 거절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